뉴욕까지 가이드라인제를 운영하는 도시들도 있어요. 뉴욕. 지금 이제 5% 인상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이게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이제 엉뚱한 소리들이 많이 그 임대인들 뭐 사이트나 이런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제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생겨나는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그 5% 이내로 조례를 정하는 방법을 따로 또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거를 제정하기 위해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규칙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상한을 정하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가 수집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거를 쓸 건지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정할 때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심의기구를 뭐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 조례에 좀 담겨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세하고 월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후, 지금 당장은 갱신이 되는데 2년 후에 이미 이번에 갱신하는 분이 2년 후가 또 걱정인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의 법은 대안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인데, 우선 그동안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금리하고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고 왜 이게 훨씬 더 높았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임대인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강요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갱신을 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갱신 요구권이 작동하는 기간만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게 서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주는 의미로서 임대료 전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 제가 최근에 뭐 몇 개를 좀 주택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들쭉날쭉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전환율 같은 걸 보면 뭐 4% 돼 있는 데도 있고 3% 돼 있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갱신하게 됐을 때 이번처럼 갱신 요구권을 주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환을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과 서로 임차인이 합의해서 전환할 때 이 전환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전환율을 좀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인상률 조례 제정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소비자 물가 말고도 좀 다른 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동률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매년 인상률을 그때그때 정하는 방법이 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지역에서 만약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도농 간의 차이, 농어촌하고 도시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다른 어떤 수치들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어떤 개선 과제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임대료 인상률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몫인데, 임대료를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거를 다 이제 소송으로 끌고 간다는 건 사법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사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들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감정을 하려고 들면 이게 건건이 이게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 임대료 이제 서로 비교가 가능한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표준 임대료를 조사해서 공표한다면 당사자 협의에도 좋고,
그다음 분쟁 조정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임대료 인상률을 최초에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입법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2년 전에 다른 임차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2021년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거래 신고제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만으로 그 주택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좀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과 결합한 공공주도형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델로 정비사업 방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